네, 고혈압. 네. 이미 그냥 막연하게 현대병이라 치부해버리면서요. 우리들 깊숙이 아주 만연한 아주 친숙한 병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당신은 고혈압이야 라는 선고를 일방적으로 받고 할 일 없이 한 주먹 약봉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혈압 약을 내가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끊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점점 고민 아닌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해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료를 구성하고 스스로 능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럼 고혈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가요? 혈관에 뭐가 막 끼었죠? 고지혈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혈관에 뭔가가 막 막혀 있어요. 또는 혈관이 얇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떠한 혈관 내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이러한 혈압이 발생을 하더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혈압 이거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세계 인구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요,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긴 하지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단연 고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음주, 음란, 고지혈 등등 비만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고혈당도 있는데 역시나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한마디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봤을 때 혈압이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가장 높다. 담배도 높네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당장 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끊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혈압약을 먹게 된 진짜 이유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으니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문을 하시나요? 선생님, 제가 왜 혈압이 높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혈압 환자가 됐을까요? 혈압약은 어떤 성분이에요? 혈압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혹시 없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질문하고 답해 주시는 선생님 별로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접하시는 계기는요, 이런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 물어보셔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혈압이 높아졌지요? 혈압약을 왜 먹어야 되죠? 이거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당연하게 물어봐야 되지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깐깐하게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토대로 혈압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방문한 어떤 그런 병원에서 그냥 혈압이 높네요. 이 한마디에 또는 선생님 대부분 이 나이 때는 혈압약을 드셔야 돼요. 혈압약은요 비타민처럼 드시고 요즘에 그냥 뭐 아주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약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평생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안도감을 유발하면서 뭐 개인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런 것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런 게 있네요. 모든 약에는 독성이 내재되어 있다. 혈압약은요, 면역계통의 기능을 저하시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그냥 순진한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 고혈압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고혈압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요 선생님들을 너무 신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의사인 분들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지 말래. 그럴 때 가장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뭔가 대비책은 세워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만 아니면 이렇게 좀 짧은 지식으로 접했을 때 문제가 좀 이러한 거에 관해서 관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고혈압에 관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캠페인 하면요, 저염식 하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그게 대부분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혈압을 어떻게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지,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라는 거. 그냥 대부분 저염식 하세요 이 정도만 하거든요. 무조건 짜게 먹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혈압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한 번쯤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혈압하고 당뇨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거 아세요?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여기 보시면 다국적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 노름에 희생하는 우리라는 제목이 있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선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하고 제약회사하고 어떤 이권 카르텔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혈압약은 병원에서 보면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주 수입원이에요.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도 아주 밀접한 상황 관계가 있더라는 게 아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내로 가까운 미국만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아니 미국은 맨날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오늘 또 총기 사고, 내일 또 총기 사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예 개인 총기를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총기를 다 못 없앨까요? 그거 다 로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이권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혈압, 당뇨도 당연 그러한 로비가 많다. 그런데요, 한국은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대로 답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을 많이 맞춰요. 우리는 총기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많이 따라갑니다. 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 치료는 약물 처방뿐 아니라 우리가 의사에게 방문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7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6, 7년 전쯤이겠네요. 그때 당시에 9조 원대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요. 단일 품목으로 1조 원. 1조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이 바로 이 혈압약이랍니다. 혈압. 한마디로 여러 가지 또 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고혈압약이 9분의 1이 넘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아니면 더 낮아졌다? 훨씬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혈압 기준이라는 게요,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뜬금없이 1,400만 명에 육박하는 잠정 고혈압 환자가 새롭게 탄생되었고요. 그래서 또 그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지금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평생을요. 고혈압 때문에 병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 면담하고 약 지어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질병으로 연계시키고, 이게 한마디로 어떤 매개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1900년대에 독일에서는요, 수축기 혈압 160 이상, 이완기 혈압 100 이상이 정상 혈압의 기준이었어요. 정상. 그런데요, 그 기준이 1974년에는요, 140에 90으로 강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74년 만에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의 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3배가 늘어버리게 된 겁니다. 120, 30년 전에는요, 160에 100이 정상이었는데 어떠한 혈압 기준을 강화를 했더니 혈압 환자가 확
늘어버렸어요. 그것도 3배나 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 기준이요, 120에 80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얼마나 숫자가 늘었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튼 여기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는 고혈압 환자가 1200만 명, 2023년 기준으로는 1400만 명, 2007년에는 약제비가 1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제비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제가 볼 때는요,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어떠한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대상 환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환자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준을 강화를 해봐요. 원인은 이거죠. 미리미리 혈압 관리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질병을 예방한다는 뭐 그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또 선결이 되어야 될 게, 혈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계몽해 가면서요, 그렇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롯이 혈압 약에만 길들여져 버린다는 점이 아주 크나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네, 현명한 의료 소비를 위한 고혈압초 상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은 생명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체 현상이다. 체온하고 비슷해요. 체온도 떨어졌다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다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혈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술, 담배 줄이시고요. 수면 잘 하시고,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적당하게 운동만 해도요, 얼마든지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높다, 이 나이 때는 보통 먹어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겁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이라는 거 한번 정밀히 살펴볼까요? 겨울철 혈압 다를 수 있고요. 여름철 또 다를 수 있고, 아침 저녁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남자에 따라서, 여자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도 있고요. 물을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그때그때 시시각각 혈압은 변화무쌍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아주 극히 정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면요, 얼마든지 조금씩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게 다 무시가 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혈액순환 정상을 위한 인체 현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혈압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탁하거나, 네, 혈액은 다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체온이 저하되거나, 예, 체온 맞습니다.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혈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혈압이 생깁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봐볼게요. 고혈압의 일반적인 원인, 전조 증상이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생긴다, 여러 가지 통증, 또 그 다음에 어깨나 목덜미가 뻣뻣하고 아프다,
수족마비가 생긴다, 수족냉증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울림, 현기증이 난다, 또 가슴이 막히듯이 답답하다, 다음에 막 이렇게 뭔가 두근거리는 가슴,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뭐 맥박이 빨라진다 등등. 한마디로 보시면 고혈압의 전조 증상들은요, 저체온의 원인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앞서서 그런 원인들은 결국 저체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혈압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 것인지, 저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원인 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었을 적에 뭔가 비슷한 게 많다. 너무나 비슷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체온 사례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체온 관리를 잘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혈압을 극복하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은요, 체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혈압은 유전병이다. 글쎄요, 네, 고혈압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고혈압인 경우 자녀의 고혈압 확률은 60%, 한쪽이 고혈압일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뭐 부모 두 쪽이 고혈압 한 분, 저혈압 한 분일 경우 뭐 30%,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러한 어떤 유전적인 것보다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을 커가는 과정에 답습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병보다는요,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게 타당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은 의외로요, 이러한 장점 같은 것들도 있긴 하네요. 고혈압은 체질적으로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다. 약한 장기에는 혈액순환이나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네, 반면에 술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실내의 온도차가 크면 혈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혈압 있으신 분들이 겨울에 운동 나가시다가 뒷목, 덜미 뭐 자꾸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은 따뜻하잖아요. 밖에는 추워요. 운동하려고 나가시다가 뭐 급격한 혈압 차이 때문에 넘어지시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고혈압은 체격과 체중과 관련이 있다. 몸무게가 50kg 대 100kg 대 120kg 대 모든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0에 80에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은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그런 정해진 기준에다가 다 갖다 맞춰버려요. 이건 뭐 좀 문제가 있겠죠? 네. 또 고혈압은 스트레스와 엄청난 관련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유전병이다. 아니다.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체질적으로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다. 네, 맞습니다. 흡연, 술, 실내 온도차, 혈압과 밀접하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체중과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들 이해들 가시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보시면요, 대부분 우리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무분별한 고혈압 약, 당뇨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이 더 무섭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 여기 유기물은요, 우리 몸에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무기물 화학 제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질이 얘들은 아주 극성이라는 거예요. 얘가요, 서로들 맞지가 않는 겁니다. 화학 제품을 여러분들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쳐질 것 같습니까? 안 합쳐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화학 제품은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주 자학적이다. 또는 어떠한 다른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약은요, 독일하고 서양의학의 양리학 교과서에 아주 잘 쓰여 있고요. 의사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닥터스 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요, 보통 여러분들 약을 한 종류나 또는 두 종류를 먹으면요, 그 예측을 좀 어느 정도는 합니다. 뭐 좋아지겠다라든가, 또는 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등등요. 그런데요, 세 종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요, 일선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여러 군데 음식을 먹었을 때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궁합이 안 맞았어. 뭐 이상하게 탈이 나더라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약, B약, C약이 있는데 제조회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임상 실험을요, 다 못했다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요, 화학 제품끼리 결합을 하는 것인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 몸에 어떠한 치명적인 이상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과장치 하나 없이 막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가 넘어가게 되면요, 확률이요, 한번 봐볼게요. 다섯 종류의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한 종류의 약을 먹었을 때 5배가 아니라요, 수치상으로는요, 5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5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부작용은요, 16배가 일어날 확률이 있답니다.
10종류의 약을 먹었을 때는요, 10배가 아니라 512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면 반드시 당뇨로 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같이 드시면은 또 반드시 고지혈증, 막 뭐 이런 것들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드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약에서 시작을 하다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요,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그 약 한 주먹씩 여기 나온 것들을 한 주먹씩 드시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닙니다. 약으로 인한 어떠한 독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먹고 오장육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원리입니다. 혈압약은요, 일시적이고도 강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 근데 혈압은 어떤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혈압이 왜 올랐는지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무시하고 혈압 수치 맞추는 것에 초점만 맞췄다. 그래서 일시적이고도 강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혈압약은 엄밀히 말하면요, 원인과는 상관없이 혈압을 그냥 강제로 떨어뜨리는 강압제, 혈압 강압제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방치한 가운데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뇨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뇨제를 처방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효과가 없으면요, 교감신경 억제제.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혈관 확장제. 그래서 처음에 2단계에서는 2가지, 3단계에서는 3가지, 4단계에서는 4가지. 혈압만 놓고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혈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으로 다스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혈압약은 한마디로 사탕마트예요. 사탕이고 처음에는 사탕 하나 이거 맛있다고 계속 먹다가요,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거죠. 혈압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혈압약이 대부분 이 종류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작용은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굉장히 몸의 어떤 기능을, 몸을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뇨제를 뭐 한다든지, 어떤 혈관을 막 어떻게 한다든지, 심장을 갖다가 뭐 어떠한 수축 이완 뭐 제어를 한다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의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원래 조물주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약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약에요, 치명적인 부작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운동 능력 감퇴, 또 우울증 생기고요, 불면증, 또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불량 생기고, 발목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처지고, 갈증이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고, 한마디로 혈압약은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요,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그냥 혈압약을 먹고 있다. 내가 약을 먹으면 왜 약을 먹고 이 약이 무엇을 치료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인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혈압의 종류를 한번 분류해 보지요. 혈압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면요, 그 혈압 중 95%는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압이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 한마디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반면에요, 속발성 고혈압은 5%에 불과해요. 그 5%에 불과한 고혈압이에요. 그 원인은 신장 및 신장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 이거는 그 원인이 명확해요. 95%는 몰라요, 원인을. 고혈압의 원인을 모른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작 고혈압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원인도 모른 채 그냥 막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혈압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요, 병원에서 처방한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 수치는 정상이 될 수는 있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에 시달려야 된다. 당장 정상은 없어지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유발된다. 이게 고혈압 치료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내 고혈압은요,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하고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 위장, 뇌졸중, 암, 이런 병변들은요, 과거에는요, 그냥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성인병. 그런데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일선에서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약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요, 병원에서 지어주는 것은 그 약에 의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가미가 돼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약 드시면서요, 막 물란한 생활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안 자고, 일만 열심히 하고, 술, 담배 하시고,
뭐 그러시면 이게 혈압을 치료하는 겁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것을 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의 60%그 이상이요.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혈압을 내리는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요, 체중 감량을 했을 때 5에서 20 정도. 그렇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과일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혈압이 8에서 14.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염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염분을 이렇게 조절을 잘 하시면 2에서 8.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량을 늘리면 4에서 9. 술을 끊고 금연하면 2에서 4. 전체를 보면 2, 30 정도는 충분히 생활 습관을 통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고혈압이 높으신 분들 막 한 200까지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10이나 20 정도 뭐 이 범주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고혈압을 탈피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고주파라는 것이요. 바쁘신 현대인들 또는 이렇게 활동력이 저하되신 분들의 어떤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고 도와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고혈압에 대한 고정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요. 아름다운 일상이 삶의 질을 아주 윤택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